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가압상속공제 요건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압상속공제 요건은 4가지 가압 요건, 4가지 피상속인 요건, 5가지 상속인 요건 이렇게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괄을 한번 보면은 4가지 가압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그다음에 가압소속 공제 대상 중소 중견기업 해당해야 되고, 가압상속 공제 가능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그다음에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는 이렇게 4가지 요건을 지켜야 되고요. 피상속인 요건은 지분율 요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대 주주로서 10년 동안 40%, 20% 이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경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대 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초 가압상속 공제 신청하는 피상속인에 해당이 돼야 되고,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탈세나 회계 부정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5가지 상속인 요건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하고, 그다음에 10년 내에 회계부정 조세 포탈로 징역형, 벌금형, 미선고 받아야 되고,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요건 편에서 개정된 사항은 직전 3개년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4천억 원 미만에서 이게 5천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는 이게 1조 원까지 상향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5천억 미만으로 최종 개정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업요건은 우선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해당 요건,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업이라는 거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미만 경영한 경우는 가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소급해서 10년간 가업상속 공제 요건 갖춘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것. 그러니까 가업상속 공제 요건 갖춘 피상속인이라는 말은 지분율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경영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기간은 최대 주주중으로서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40%하고 20%를 유지한 상태에서부터 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장법인인데 39%에서 40% 이상이 된 시점부터만 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간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일업종으로 법인 전환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 같은 경우에는 분할 전 법인사업자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기산이 되고요. 합병 같은 경우에는 분정 합병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가업 요건을 충족했으면 가업 요건 중에 2번째가 가업상속 공제 대상 중소 중견기업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요건을 보면은 우선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 세법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게 이제 업종별로 400억에서 1,500억까지 있습니다. 그 금액 이하여야 되고,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래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우선 기업 집단이라는 거는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을 30% 이상 출자하면서 최대 출자자에 해당이 되거나 30% 이상 출자하지 않더라도 임원의 겸임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의사결정력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을 기업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업 집단의 전체적인 직전 연도 말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 5조 이상인 법인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보통 걸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가압상속 공제에서 이렇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춘 경우일 것. 요거는 자산 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직간접 출자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대 기업이 30% 이상 지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해당 법인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독립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삭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가압상속 공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세법상 혜택을 받을 때 그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기업과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이하일 것. 그러니까 관계기업이라는 거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서 최대 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관계기업인데, 이 관계기업과 합산 매출액, 이 합산 매출액은 관계기업이 예컨대 우리 법인을 50% 미만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이
지금 저희 회사에 출자한 지분율 곱하기 매출액을 더한 금액으로 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판단하고요. 만약에 관계기업이 저희 회사의 지분율을 예컨대 50% 이상 출자하고 있다 그러면 관계기업이 200억, 저희 법인이 800억인데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800억이라고 한다면 두 개를 합해서 1000억이 되기 때문에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로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 특이한 단점은 중소기업은 세법상 많은 혜택을 적용할 때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그러니까 첫 해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그 다음 3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두는데 가압사소 공제 적용할 때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걸려있는 법인들이 좀 상당수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3년 개별 매출액의 평균액이 5천억 미만일 것. 그러니까 중견기업은 대부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때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아니고 개별 매출액의 평균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유와 경영 후 독립성을 갖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 아니고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은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자산 총액이 국내 총생산의 55% 이상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출자를 제한하는 그런 공정거래법상 추가적인 제재가 따르는데요. 여기에 속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호 출자 제한 집단 기업이 30% 이상 직간접 출자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아닌 요건이 추가돼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업 요건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 부분은 업종 영역입니다. 실무 조건은 이 업종에서 조금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업종에 대해 가압상속 공제를 허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가압의 승계를 장려할 만한 업종에 대해서 요거는 상속세무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그냥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국외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있어요. 뭐 유치원, 어린이집, 창고업, 요즘에 많이 하는 요양업, 관광, 호텔 이런 것들 가압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숙박,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압상속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관광 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가압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주차장 운영업은 가압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실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틀어지면 모든 게 다 틀어질 수가 있는데 대분류내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회 시전 10년 이내 30년 이상이 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이내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 시에는 가압상속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의외로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요즘에는 제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B2B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조 쪽에서 어느 정도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매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제조랑 도매를 하는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제조와 도매의 매출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 29년 동안 제조 매출이 더 컸다가 제조 매출이 좀 사양 산업이 돼서 도매 매출이 커졌다. 근데 이게 상속 개시 10년 전이다 그러면 가압상속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이법 같은 경우에는 영농상속 공제가 가능한데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압상속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유불리를 고려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획만 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자기 책임에 판매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외에 임가공 의뢰하는 경우, 의료 쪽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압상속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건설업은 전체적으로 되지만 시행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에서는 안 되지만 가압상속 공제에서는 가능합니다. 운수업 중에 여객운송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간혹 화물운송업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사물운송업은 물류산업으로 개별 법률에 따른 그쪽에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화물운송업도 가능합니다. 음식점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업 중에서는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업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교육서비스업 중 육아교육기관이라던가
직업훈련 기간만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입시학원, 뭐 보습학원 이런 데들은 가업상속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을 예시하면 이제 육아교육 기간이라든가 사회교육, 그다음에 직업훈련 기간 이제 이런 부분만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물류산업에서는 육상, 아까 이제 여객운송업이 나왔으니까 육상, 수상, 항공운송업이 가능하고,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하고 약간 유사한 창고업도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인데요.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그다음에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이게 이제 다 이 의료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외로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사업입니다.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 수송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운동, 체육, 뭐 휴양, 뭐 그 스키장, 뭐 다 뭐 골프장 이런 것들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제액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난 게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은 보통 이제 부동산을 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요양원들은 다 이제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사업도 가능하고 주택임대 관리업, 일반적인 상가임대 관리업은 안 되고 주택임대 관리업은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분류 내 그 변경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간혹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대분류 내에서 변경 가능한 거는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골프장, 스키장 뭐 이런 것들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 지분율 요건 편 중에서 법인기업 편입니다. 법인기업 편이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유의적인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상장법인은 40%. 이게 일반적인 이제 규모가 작은 비상장법인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데, 굳이 상장을 앞두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상장법인 부분입니다. 상장법인, 우리나라 상장법인의 평균 최대주주 지분율은 한 30% 내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상장법인들 그냥 다트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사업보고서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의외로 30% 미만인 기업들이 좀 상당수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 상장법인의 지분율 요건이 20%로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상당수 상장법인들이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요건, 이제 첫 번째는 거주자로서 10년간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 요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비거주자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속 개시 전 10년 이상 최대 주주고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을 유지 요건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 전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30년 이상 경영을 했는데 상속 개시 10년 전에 해당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분율이 조금 미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분율 판단할 때는 자기 주식을 제외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혹시 뭐 지분율이 아주 조금 하회했을 경우에는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서 지분율 요건 충족을 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지분율이 없는데 개인 사업자가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했고 최대 주주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개인 기업의 경영 기간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분율 요건에서 이제 예외가 저희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생전에 피상속인이 자녀한테 아니면 상속인한테 그 지분을 물려줄 때 100%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증자가 특수관계인 요건 포함해서 특수관계 포함해서 이 요건을 충족을 하면 피상속인이 충족한 걸로 봐서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은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재직이라는 의미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실제적으로 대표이사로 영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고 대표이사직 수행한 경우 이게 이제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직 요건을 보면은 동일 대분류 내에서 가업 영역의 기간 중 전체 가업 영역 기간의 100분의 50 이상, 상속 개시부터 100분의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그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대표이사 즉 승계에서 상속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그러니까 요거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10년 승계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이사 재직 요건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은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업종 변경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둬서 전문 경영인을 두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전문 경영 다시 대표이사 기간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또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대표이사로 등기가 돼 있는 게 맞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인이 대표이사 취임해서 이렇게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는 이제 대표이사가 상속 개시를 현재 지금 가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는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로 남아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기간을 합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재직 요건과 가업 요건에 대해서 이게 좀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이나 상속 개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기간 이걸로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충족할 때는 반드시 상속 개시일 전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하여야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피상속인이 건강상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 결실은 이제 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 이 두 가지 대표이사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10년 전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전 가업을 영위하는 게 입증돼야 되고 이거에 대한 예외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영위를 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승계해서 상속일까지 재직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소급해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초 가업 상속 공제를 받는 최대 출자자 요건입니다. 그래서 최대 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공제받는 1인에 한해서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가 동일 기업의 50%의 최대 주주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지분 50%에 대해서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모지분 50%에 대해서는 가업 상속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부모가 각각 다른 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는 A 가업을 영유하고 모가 B 가업을 영유했을 때 A 가업에 대해서 가업 상속 공제가 부 사망 시 한 경우에는 모가 사망했을 때 B 기업에 대해서도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랑 똑같은 사례인데 부모가 동일 기업의 최대 주주인데 부 사망 시 모가 전체적인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부 사망 후 모가 만약에 이 경우에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모지분 전체에 대해서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 사망 후 모가 10년 미만 경영했을 때는 가업 상속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 기업의 최대 주주인 경우에 어머니에 대해 지분에 대해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게 이제 유일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지분을 전체 가업 상속 받고 그다음에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근데 이제 동일한 사례인데 부모가 동일 기업의 최대 주주인데 모가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전체적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고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별로 조금 이게 부분이 달라지죠. 그다음에 이제 피상속인 요건은 네 번째는 상속 개시 10년 전 조세 포탈 회계 부정 배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10년 전 조세 포탈 회계 부정 배제 기준인데요. 회계 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당 조항이 일반적인 납세자뿐만이 일반적인 이제 기업 오너뿐만이 아니고 감사인에 대한 사항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통상 경우에는 저희 회계 기준 회계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주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조작하거나 이럴 수가 좀 그런 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조세 포탈은 이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서 조세를 포탈 공제 환급받는 경우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기 기타 부정 행위는 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 결국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세무조사할 때 이 부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바로 적출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적출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좀 어렵게 고의적으로 좀 지능적으로 좀 탈세를 한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적부 작성이라든가 아예 장부를 기록하거나 파기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항에 해당돼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제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기업편입니다. 개인기업편은 다른 거는 거의 다 동일한데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요건은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대표직을 승계해서 이제 상속 개시일까지 근무한 경우인데요. 개인기업은 일반적인 증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변경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인 요건입니다. 상속인은 첫 번째 18세 이상인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이 돼야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업에 종사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가능하고요. 배우자와 자녀 2인 다 공동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꼭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고 민법상 법정 상속인에 해당이 되는 자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뭐 직계준 비속과 배우자, 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 관계 혈족순이니까 반드시 자매일 필요는 없고 직계 존속이 법정 상속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래서 직계 존속도 이제 법정 상속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의외로 싱글인 시어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싱글인 시어분들의 이제 본인은 뭐냐면 내 조카들한테 이걸 물려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그 조카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직계 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다 사망하지 않고서는 조카에게는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인 요건 두 번째,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 영위 기간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한 걸로 인정되는 기간 중에 2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는 상속 개시일 전 소급해서 2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하고 상속 개시일 현재는 퇴사했다. 이 경우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거나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 요건을 좀 충족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인재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가업종사 후 중도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입사 전 근무기간과 재입사 후 근무기간을 합쳐서 2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주식의 평가액이 높은 법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안전장치식으로 해서 상속인들의 가업 종사 2년은 어떻게든 좀 남겨놓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했는데 다음 사유로 병역, 남자 같은 경우는 병역, 그다음에 학교 문제, 그다음에 질병 이런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전부터 가업 종사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있는 기간을 가업 종사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년 전에 가업을 종사했었어야 되니까 2년 전에 가업 종사를 안 했다. 이 경우에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피상속인을 가업 경영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에 상속인이 2년 이상 종사했다. 요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업종 변경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뭐 5년간 가업에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상속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거나 다른 법인과 겸직하고 있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가업 종사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속인이 뭐 이거는 전문직이라던가 뭐 교직이라던가 아니면 상속인이 전혀 이 사업에 관심이 없다라던가 네, 이럴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기 시전 2년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상속인을 가업 종사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 바로 직전에 상담받았던 사례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위가 여기에 뭐 영업부장인가 이렇게 뭐 근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업 종사 기간이 인정돼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속인 요건 세 번째,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입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하는 요건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이거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까다로울까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법인을 경영하는 대표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의외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상속인들이. 그래서 의외로 이거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상속세 신고하면서 아니면 그 전에 뭐 임원으로 취임 등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를 반드시 취임해야 됩니다. 요거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게 필수고요. 요것도 당연히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취임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건들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하고 주식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사연한 며느리한테 뭘 믿고 어떻게 믿고 내 주식을 주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주식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인도 상속기 시전 10년 이내 조세포탈 회계부정으로 벌금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이 있는데 이 가업상속공제 취지가 그렇잖아요. 이 상속세 납부 때문에 가업 주식을 팔거나 가업 재산을 팔아서 가업 승계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인이 이제 법인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의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견기업은 이제 법인 그 주식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중견기업인데 이 피상속인이 주식에 다른 재산이 많았을 때 그래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의 2배보다 가업상속 재산 외의 상속 재산이 많았을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배제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요건들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이 세제들이 완화되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해다 보면은 30년 이상이 된 법인인데도 가업상속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일단 이제 간단하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10년 내 지분율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상속 개시 10년 전에 이거는 예외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증자가 대표이사직을 승계해서 전체적으로 100% 지분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증자 입장에서 이걸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10년 전 피상속인 또는 지분 전부를 그 상속받은 승계받은 수증인이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이 40%, 20%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상속 개시 10년 이내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거는 2가지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에 2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대표이사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속 개시 10년 전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 개시 10년 전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그다음에 이거는 의외로 실무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인이 임원 취임 요건,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을 안 하거나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을 안 한 경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이죠. 상속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실수가 많고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업상속 공제와 한도, 그다음에 가업상속 공제액을 극제화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